안녕하세요. 우리 최원쌤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국세청 백문백답 마지막 시간으로서 81번부터 100번인데요. 주로 취득세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번 그 8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저희가 예전에 이런 내용을 이제 아실 겁니다. 조정지역의 경우는 2주택의 경우는 8%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부터는 12%. 그다음에 비조정지역은 3주택인 경우는 8%, 4주택 이상인 경우가 12%죠. 이런데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 아니 그럼 세무사님, 이 2주택이 조정지역에 두 채가 다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비조정지역 3주택 8%가 다 비조정지역에 있어야만 8% 적용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마지막 최종 취득주택 소재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기존 소유주택 소재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뭐 기존 소유주택이 조정에 있든 비조정에 있든 두 채가 있는데 추가 취득하는 게 조정이다. 그러면 12%고요. 추가 취득하는 게 비조정이다. 그럼 8%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채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 없죠? 그냥 비조정인지 조정인지 그냥 한 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몇 채? 두 채가 되는 거고, 비조정 지역을 취득하니까 비조정 지역 두 채까지는 일반 세율이고요. 1에서 3%. 그 다음에 역시 한 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한다 그러면 2주택 조정 지역 2주택으로 해서 8%가 적용되는 거고요.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지역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그 비조정 지역 3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8%고요. 만약에 2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주택 이상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이 최종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서 이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82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일단 오피스텔은요, 용도가 두 가지가 있죠.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근데 이게 취득 시점에는 이게 뭐 어떤 걸로 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냥 건축물 대장상 용도, 즉 근린상가로 봐서 4%를 적용합니다. 그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데, 그래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 거 취득할 때, 즉 주거용 오피스텔 본인 취득할 때는 4%가 근생으로 봐서 4%가 적용되고요. 다른 주택 중과세율 따질 때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개수로 치는 겁니다. 즉 본인은 근생으로 4% 적용하고 다른 주택 중과세 따질 때 개수 따질 때는 주택수로 보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관련해서 1세대의 범위는 가장 기본은 이제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돼 있어야 되고요. 단 배우자나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아무리 주민등록을 분리시켜 놔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예요. 소득이 없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럼 만약에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아까 여기 이제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부모님이랑 분리해 놨어요. 30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소득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니까 법에서는 월 70만원 이상이랑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이거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단 30세 미만 중에 미성년자의 경우는 아무리 소득이 있더라도요, 부모님 세대로 봅니다. 요즘은 뭐 미성년자도 소득 많이 있죠. 뭐 유튜브 소득도 있고 뭐 미성년자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번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보통 이제 자녀가요, 이 자녀라 하면 30세 이상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자녀가 65세입니다. 65세. 이 나이 잘 보시고요. 65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그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 이거죠. 각각. 즉 세대를 합가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런 거죠. 저희 이제 국세에서는 자녀도 집이 있고 부모도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합가하는 거죠. 이렇게 합가하는 경우, 그러면 원래는 주민등록상 2주택이지만 이렇게 65세인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는 각각 별도 세대를 본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추가로 집을 취득할 때 이게 원래 동일 세대로 보면은 3주택이 돼가지고 3주택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지만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자녀는 이제 두 채가 되니까 2주택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죠. 2주택세율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보통 이제 저희가 세대 개념으로 주택수를 따지죠. 그리고 부부는 아무리 주민등록을 별도로 해놔도 한 세대로 본다고 그랬죠.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각각 한 채를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즉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뭐 0.5, 0.5 하면 이거는 뭐 한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부자 같은 경우도 0.5, 0.5인데 부자가 동일 세대다 그러면 이거는 한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부자가 별도 세대다 그러면 각자 한 채씩 보는 거겠죠. 각자. 그 다음에 이게 남남이다. 남남이라도 각자 한 채씩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87번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보통 이제 저희 국세도 그렇고요. 상속주택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날이죠. 상속기실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내에 상속주택은요 취득세 따질 때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희 국세에서 양도세 할 때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그럼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당연히 이제 주택수로 보긴 보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일단은 누구 한 사람의 지분으로 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누구 한 사람으로 보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것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똑같이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지분이 동일하다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 집으로 본다. 근데 3명이 또 다 거주한다 그러면 최연장자의 집으로 보겠다. 요 순서대로 보겠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저희가 1억 원 이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는 주택수 산정할 때 제외한다고 그랬죠. 근데 입주권과 분양권은 분양권은 이 1억 원 따질 때 기준시가 개념이 이거는 없잖아요. 입주권 분양권은.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 기준시가라고 하죠.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 시가 표준액을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저희가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거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이 권리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 되지 않죠. 요걸 바탕으로 등기 낼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취득세 중과 대상은 아니죠. 그죠?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등기 낼 때 그때는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취득세 중과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든지. 제가 아주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본인 거 등록할 때는 취득할 때는 4% 근생으로 해서 4%가 적용되지만 다른 집 따질 때는 주택수로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만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이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수로 그 포함된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 8월 10일 전에 그 계약한 건이 있다면 그 계약한 것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기본적으로 8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8월 10일 전에 계약한 것도 예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고요. 지방세법 부칙 3조 보면 그 20년 8월 10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이랑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그 8월 10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91번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앞에 사람이 주택으로 썼다고 해서 내가 꼭 주택으로 쓴다는 보장은 없죠. 나도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취득자가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를 본다고 합니다. 과세된 경우부터. 그럼 이때부터는 주거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주택수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건 이제 분양권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이 분양권 상태에서는 이게 진짜 주거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뭘로 쓸지 아직 모르잖아요. 계약만 한 상태지. 그러니까 이거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분양권,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 적용되는지. 저희가 뭐 아파트 보면 1층에 이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건 뭐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서 조항이 있죠. 단 취득하고선 1년 내에 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 안 하거나 안 하고 이제 뭐 팔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3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용도로 그 전용한 때는 소유주택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그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 94번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일시적 2주택 내용이겠죠. 즉 내가 이제 양도하려는 것이 있고 이제 그 뭐 양도하기 전에 그 아니면 안 팔려서라든가 일단은 일시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어요. 그리고 난 얘들을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3년, 조정지역의 경우는 둘 다 조정지역의 경우는 1년. 그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지역이면 3년 안에 이거를 팔 계획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종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종전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2주택인데 마찬가지로 집을 사고 얘를 팔 거예요. 집을 사고 얘를 뭐 1년이든 뭐 그 기간 안에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거 일시적 2주택으로 이거 집 한 채, 이거 한 채 이렇게 봐줄 수 있냐, 즉 두 채로 봐줄 수 있냐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세 채로 판단해서 뭐 조정지역이면은 12%, 비조정지역이면 8%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에게는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어요. 한 채인 경우만 1주택을 소유한 요 경우만 일시적 2주택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번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했대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냐? 처분 기한은 저희가 분양권을 산 날로부터 언제 안에 팔으란 내용은 없죠.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그 일시적 이주택이란 것은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이면 1년, 그 비조정이 있으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으라는 거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팔으라는 내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권 계약일이나 분양권 취득일이 아니라 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이제 등기한 날, 잔금 치른 날, 그때부터 3년 또는 조정이면 1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97번.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중,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 조정지역 내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대요. 5대5로. 근데 공시가격은 10억이래요. 이거의 지분 일부 25%를 자녀에게 증여한대요. 이럴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판단 기준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증여의 경우 이것도 바뀌었죠. 증여의 경우 뭘로 바뀌었어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기준 시가가 3억 이상이면 취득세 12% 대상이죠. 나머지는 다 그 원래 세율이고, 조정 지역이고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이면 1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시가 3억 원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지분으로 증여할 때는, 지금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니까 이 중에 25%만 증여한다 그러면 2억 5천 아니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2% 대상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전체 주택가격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전체 주택가격. 전체 주택가격이 10억이기 때문에 비록 네가 주는 거는 일부를 주더라도 요거는 그 12% 대상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가격으로 판단하는 거. 즉 고가주택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하죠. 즉 예를 들어서 그 공동명인데 뭐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그 공동명일 때 각자 지분으로 해서 9억을 따지냐, 그게 아니라 전체로 따진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 비과세 할 때 주택이 근생보다 클 때 할 때 주택 부분만 9억을 따지냐, 아니다, 전체로 따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로 따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 세법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번.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이요 20년 8월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8일도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 뭐 자진 자동 말소, 단기 폐지, 그 아파트 장기 폐지와 관련된 그 시행일은 8월 18일이고, 이 지방세법 그 취득세 관련해서 개정된 시행일은 8월 12일입니다. 이것도 좀 날짜 좀 기억해 주세요. 8월 12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은 7월 10일 날 대책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시행은 8월 12일 날 했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7월 11일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니들은 그냥 언제든지 그냥 잔금 치르면 종전 세율대로 해줄게,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제 바뀔 거 알았죠. 그래서 그 시행일 전까지만 그래도 요 사이에 계약한 사람들은 만약에 그 시행일 전에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면 종전세율로 다 적용을 받았죠. 그래서 요때 막 부랴부랴 급하게 등기 치신 분들 많이 있었죠. 근데 요때 계약했는데 만약에 8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고 그러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이후 계약하는 사람들은 뭐 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여기 3단계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9번.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년 5월 15일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년 5월 15일, 그 다음에 20년 7월 15일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대요. 그리고 나서 20년 12월 30일이 이제 드디어 준공이 나서 취득을 할 때, 그럼 지금 공동명의죠?
A와 B가 이제 부부인데 공동명인데 세율은 어떻게 되냐? 기존에 이제 3주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하면 4주택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5월 15일, 7월 15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예요? 7월 10일이죠. 7월 10일. 7월 10일 이전 계약이죠. A 같은 경우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그 3주택에서 그 요 추가로 하니까 4주택이니까 4주택은 우리가 4% 적용하죠. 그 4% 적용하는데 근데 이 B가 문제입니다. B. 보통은 이렇게 증여한 경우는 종전 이 A 시점으로 봐주는 그런 예가 우리 앞서 있었는데 이 취득세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7월 10일 이후에 그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 계약일을 7월 11일 이후에 그 분양권을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7월 15일 날 그 증여받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그 아내의 경우는 이 배우자의 경우는 그 12%가 적용이 되겠죠. 왜 3주택에다가 그 요 아내 지분 요거까지 해가지고 12%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서서는 이런 경우는 그 남편 시점으로 봐주는 게 우리 그 백문백답에 요런 이거와 관련된 다른 내용은 그렇게 요 A 시점으로 봐준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는 유독 요거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요런 케이스들이 실무에서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100번 20년 8월 10일 시행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시행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전환했다. 그럼 주택수의 산정에 포함되는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법 시행 전에 그 취득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이제 업무용으로 그때 법 시행 전에 취득을 그 업무용인 상태로 취득을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전환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부칙 3조에 보면 이 법 시행일 즉 8월 12일 시행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월 10일 전에 매매계약,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우리 90번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이로써 이제 저희가 그 백문백답 100가지를 다 보셨는데요. 그간 많이 이제 20년도에 발표한 대책이라는 내용들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 반복해서 참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